2024년 12월 4일 오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대규모 시위와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내려진 이 조치는 국가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계엄령의 실행은 군 병력의 동원,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의 조치를 포함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습니다. 이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헌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즉각적인 탄핵 소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계엄령의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 없는 상황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곧이어 발생한 탄핵 절차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계엄령 선포 및 기타 의혹들이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여겨지며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이때 대통령은 권한이 중지된 상태에서 어떠한 직무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공식적으로 파면됩니다. 탄핵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상실됩니다. 탄핵이 가결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이어받습니다. 현직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최장 180일 동안 대행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헌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습니다. 이 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유지되며 새 대통령 선거는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탄핵과 특검은 다양한 방향과 시나리오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탄핵이 실패하고 특검이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며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약화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이 독립적으로 수사된다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의 신뢰도는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일 것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판단에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특검 수사 결과를 이용해 추가적인 정치적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탄핵이 성공하고 특검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무산되며 관련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당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모두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물러나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 수사 대상이 되며 여당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일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들은 권력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여당은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야당은 이를 기반으로 차기 대선 준비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탄핵과 특검이 모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이어가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령 논란과 탄핵 실패라는 부담은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이며 임기 종료 후 내란죄나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와 국민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탄핵과 특검의 향방은 권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의미하며 각 선택은 모두 새로운 도전과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기며 야당은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계속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내란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임기 후에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령 논란이 내란죄와 유사한 법적 쟁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정치적 법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내란죄로 기소된다면 이는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포함한 중대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결국 유죄 판결과 함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령 실행과 관련된 논란이 내란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그 과정과 배경에서 차이가 있어 전례 없는 정치적 법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사안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과 특검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익명투표로 진행됩니다. 두 법안 모두 과반수 발의 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여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당 내 반대파 설득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두 사안 모두 같은 날에 진행되며 의원들은 탄핵과 특검 투표에 각각 참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여야 간의 극심한 갈등과 긴장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한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김건희 특검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국민 주권과 헌법의 가치를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탄핵이 성공할지, 특검이 도입될지, 혹은 모두 실패로 끝날지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승리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의 서막이 될까요? 지금 여러분은 역사적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면 편합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흥미있는 토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